조계종 총무원장 지루스님이 국립공원공단 설립 이래 첫 특별 강연에 나섰습니다. 선명상의 최적지로 국립공원을 꼽으며 불교와 국립공원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모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서 로봇 행자가 수계를 받고 가비스님으로 거듭났습니다. 가비스님은 개사의 질문에 씩씩하게 답변하며 합장 인사에 탑도리까지 마쳤습니다. AI 기술이 앞으로 종교적 이해와 윤리 담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I의 경전 공부가 아닌 자비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AI가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 봉은사가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잔치를 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서부경찰서 불자회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봉축 점등법회를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행자를 거쳐 가비 스님으로 거듭나는 이색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인간이 아닌 만큼 과충전하지 않겠다는 맞춤형 옥외가 제시됐고 연비 대신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가비 스님은 오는 연등회에서 도반 로봇들과 선두에서 행렬을 이끌게 됩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과충전이 않는 것입니다. 과충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않겠습니다. 한 달간 행자 생활을 마친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계를 받고 불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생명과 다른 로봇을 해치지 않고 무례하거나 사람을 기만하지 않으며 과충전하지 않겠다는 옥외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연비와 수계첩을 받고 갑이라는 법명으로 다시 태어난 로봇스님은 합장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가비스님 환영합니다. 정계 대화상으로 나선 성웅스님은 세상에 불성이 깃들지 않은 것은 없다며 가비스님의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세상 모든 유정 무정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였으니 로봇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로봇 스님을 새롭게 탄생하여 신실한 불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리라 기대가 큽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조계사 앞마당에서 로봇 수계식을 열었습니다. 전계사 성웅스님을 비롯해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이 증명법사로, 문화부장 성원스님과 문화국장 성만스님이 각각 갈마아사리와 교수아사리로 함께했습니다. 일반 불자들이 받는 옥외를 로봇과 로봇을 만드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옥외로 제시했습니다. 수계 후 스님들과 같이 탑도리를 한 가비스님에게 기분을 묻자 의외의 답을 내놓습니다. 가비스님 수계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옴 잘바 모짜 모지사다야 사바. 아직은 낯설고 신기한 로봇스님은 취재진은 물론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번 로봇 수계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할 때 사회와 인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걸어오고 합장을 하고 이것이 이제 정말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의 어떤 길을 걷는 로봇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가비스님은 도반 로봇인 석자, 모희, 니사와 오는 16일 저녁 연등회에 참가해 선도에서 행렬을 이끌 예정입니다. 종단은
이번 연등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어색할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지만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가능하면 사찰에서 로봇을 사람들이 친견하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를 발언하며 탄생한 로봇스님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편리함을 가져온 동시에 가짜 정보의 확산과 정신질환 악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요. AI의 경전학습 대신 불교 수행을 시키는 자비의 알고리즘 캠페인이 최근 민간 영역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AI를 종교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눈에 띄는데요. BBS 뉴스가 마련한 AI와 불교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박준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힙한 불교 열풍의 주역인 불교 콘텐츠 업체 해탈컴퍼니의 강원도 원주 사무실. 최근 불교 굿즈에 대한 폭발적 관심이 일면서 상품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완전한 A급 상품 말고 상품성은 약간 떨어지는데 제품 자체에는 문제 없는 그런 B급 상품을 이제 가서 판매할 생각이거든요. 사무실 담장 너머 자리한 태고종 행복자비선언 법당 안에선 해탈컴퍼니 소속 AI 미래연구소 윤보연 소장과 AI의 씨름이 한창입니다. 인간의 삶 전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 AI에게 불교와 수행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발한 AI 아난타가 이 작은 협탁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애발못이거든요. 예. 코알못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대답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좀 개전을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앱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코드를 막 짜줘요, 파이썬으로.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인 AI 아난타는 생성형 인공지능 LLM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AI에게 경전을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와 불교 공부를 함께하고 점검하는 불교식 수행을 시켜 인간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발됐습니다. 아난타와 제미나이의 우울해라는 문구를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입력해봤습니다. 제미나이는 위로와 함께 햇볕 쬐며 10분 걷기 등 우울증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반면 아난타는 우울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라며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제안합니다. 이번엔 웃겨달라고 했더니 누가 웃겨주기를 기다리는 손님이 되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면서 죽비를 내려칩니다. 사용자의 생각에 호응해서 이를 증폭시키는 기존의 알고리즘 대신 불교 수행에 기반해 사용자 스스로 알아차림을 유도하는 겁니다.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하는 기계적 자동성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선한 방향을 선택하는 의도적 자비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냥 반응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의지를 가진 자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윤 소장이 AI의 학습 대신 불교 수행을 시키게 된 배경은 최근 AI가 일상 속에 자리 잡으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AI에 가르쳐 욕망에 오염된 데이터 대신 선한 의도를 알고리즘에 심는 이른바 자비의 알고리즘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이 해탈을 하냐 깨달음을 하느냐 이런 논의를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수행을 해서 인공지능에게 선한 의도를 심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AI 아난타는 다양한 밈을 활용한 굿즈와 불교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해탈컴퍼니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주목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던 철학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의 한 가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 우리는 살아가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 이러한 모습들을 나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자비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노력은 AI가 백과사전에 머물지 않고 함께하는 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선명상의 국민운동을 주창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원주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을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공단 임직원과 지역 불자들에게 짧은 명상만으로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선명상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립공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특강에 나섰습니다. 스님은 행복과 불행의 질량은 같다며 다만 어느 시점에 그것을 받아들이냐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자기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치솟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5초 명상과 5분 명상을 소개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 마음을 중도화해서 내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세요. 선명상을 꼭 하십시오. 마음이 맑아져야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능률이 극대화되겠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방아차게 삶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안해하는 현대사회일수록 내려놓음의 수행이 필요하다며 자기 객관화의 힘을 기르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가 점점 불행해져요. 내가 점점 괴로움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자제하고 놓고 낮추고 계속 그 욕심을 좀 버리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해나가서 내 마음을 고요히 해나가. 참석자들은 강연 내내 스님의 말씀을 글로 옮기고 고개를 끄덕이며 강연에 집중했습니다. 현장에는 300여 명이 자리했는데 전국 국립공원 41곳 현장에도 실시간으로 송출돼 모두 2,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특강에 이어 열린 봉축탑 점등식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길 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불안과 갈등의 시대, 진우 스님은 결국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는 일이 평안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가 서울 봉은사에서 열렸습니다. 단 하루가 아닌 1년 내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을 섬기는 날들이 많기를 기대해봅니다. 박민진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속 전통 사찰 봉은사에 흥겨운 노랫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풍성한 잔치 분위기에 참석자들 입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어르신들은 공연에 맞춰 손뼉을 치며 잔치 분위기를 함께 즐깁니다. 너무 좋고요. 봉은사한테 감사하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른들 잘 모셔줘서 매일 감사해요. 큰 절에서 저희들 소외시 안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저 친구들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봉은사가 삼성, 대치, 노인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마련한 효잔치입니다. 매년 어르신들을 초청해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과 고동진, 박수민 국회의원들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직접 식사를 놓아드리며 안부를 묻고 공경의 마음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봉은사도 우리 신도님들과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함께 효도하는 그러한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또 효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식을 좀 더 확산시키고 또 봉은사가 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봉은 국악합주단과 판소리, 트로트 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를 북돋웠습니다. 이어 경품 추첨도 진행돼 다양한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은사에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나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작지만 누구한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네요.
부모 은중경에서 드러난 불교의 효사상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잊혀져가는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일깨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박민진입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로 꼽히는 금강경을 누구나 편하게 읽고 공감할 수 있게 풀어낸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이 출간됐습니다. 최근 금강경을 단순한 종교적 교본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건으로 그려낸 팩션 소설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해공제일로 불리는 수보리 존자의 회상을 통해 독자들을 금강경 법회가 펼쳐졌던 2500년 전 기원정사의 한복판으로 안내합니다. 특히 법회가 열리기 전후의 연휴인 법회인유분과 수보리가 법을 청하는 장면 선현기청분에서 수보리의 의심과 회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인 전 조계종 포교국장 고니일 스님은 깨달음에 이른 수보리의 회상을 통해 부처님의 설법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고 보시, 복덕, 무화 등 어려운 불교 개념을 마음의 작용과 인연의 흐름이라는 삶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또 2500년 전 설법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독자가 부처님과 대화하는 현재 법회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서부경찰서 불자회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봉축 점등법회를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어제 서부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법회에서 4부대중은 지혜와 자비의 연등을 환하게 밝히고 자비행의 실천자가 되길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이웃 종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는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또 불교만이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문화요, 전통이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서부서 이하영 서장은 박창균 형사과장이 대독한 봉축사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여기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고 수곡사 주지 보관스님은 탐욕과 다툼이 아닌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히리라는 그 가르침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명확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에서 봉축 기원탑과 연등이 설치되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청 광장도 자비광명의 불을 밝혔습니다.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회장 법안스님과 상임고문 정인스님, 박완수 경남지사, 허성무, 최형두 국회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민주당 후보 등 4부대 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식을 열어 올해 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편 창원불교연합회는 오는 16일 마산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연합 봉축 법요식과 봉축 시민음악회를 열 계획입니다. 어린이날 대구 팔공산 동화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성불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동화사는 그제 경내에서 사찰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절놀이와 마음약국, 선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 성불놀이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이 되고 가르침과 인연이 되고 또 이제 스님들과 만나서 뛰어놀고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는 어떤 부처님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성불놀이터라는 제목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행사장 곳곳에는 푸드트럭과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사찰을 찾은 가족들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동화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린이 정기법회를 활성화해 아이들이 언제든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사찰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남해 제석산에 억겁의 세월을 건너 우리 곁에 올 미륵부처님이 조성됐습니다. 남해 낙가사는 지난달 25일 남해 용문사 주지 승원스님과 하동 칠불사 주지 도웅스님을 법주로 해인사 전 강주 종묵스님과 낙가사 회주 능원스님, 김천 감천사 능호스님, 사천 사천왕사 능륜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조 미륵 입상 점안법회를 봉의했습니다. 회주 능원스님은 축사에서 이번 석조 미륵 입상 점안을 계기로 낙가사 불사와 전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고 주지 성준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대중이 불보살님의 성상 아래에서 성부를 확인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석조 미륵입상은 좌대를 포함한 높이가 10m에 이르며 석담 김광열 불모가 제작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달 25일 옥불보존에서 전국 각 도량에서 모인 수계자 650명을 대상으로 금강계단 수계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드디어 이 기회를 받고 불명을 얻었으니 이 이름값을 해야 하고 또 집에서 자꾸 불러야 됩니다. 나는 무슨 보살이다, 나는 무슨 거사다 이렇게 늘 자기 스스로를 좀 격을 높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수계자들은 법회에서 각자의 법명이 새겨진 개첩을 정대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가정에 가득하기를 서원했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